자, 우리 미분계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일 처음에 평균 변화를 배웠죠. 이걸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를. 근데 얘를 순간 변화를 바꿨죠. 그리고 얘를 도함수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미분계수 바로 안 쓰고 바로 도함수로 왔습니다. 뭐 어차피 F'A나 F'X나. 근데 순간 변화율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순간 변화율 대신에 접선의 비율을 써도 되고 뭐 그랬죠. 자, 함수 fx 대신에 y 쓸 수 있습니까? fx가 y잖아.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y의 x에 대한 순간적인 변화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호가 저게 정확하게 요거라고 했습니다. dx분의 dy가 아니고 dy dx라고 했습니다. y를 x에 대한 변화율, 즉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기에 두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은 위치를 보통 s로 씁니다. 시간을 보통 t로 씁니다. 그래서 ds, dt가 되겠죠.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 저걸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를 뭐라고 부릅니까? 속도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봐봐. 우리 1초 지날 동안에 10m 움직여. 그럼 10m, 1초에 따른 10m의 변화율 10이라고 부르죠. 그게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속도는 평균 속도에서 순간 속도에서 순간 속도겠죠. 평균 속도를 다루진 않습니다. 순간 속도를 다룹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체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 이런 단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속도라는 단어를.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더 갑니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dv, dt겠죠? 얘도 너무 자주 쓰여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죠.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1초에 속도가 막 5m씩 증가해. 5m/s씩 증가해. 그거 뭐라고 불렀죠? 가속도라고 불렀습니까? 그럼 공통과학을 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문과여도 그거를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거는 S에 대한 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알아둡시다. 우리 결국엔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피 함수가 있어. 부피 함수가 있습니다. 구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날 거 아니야? 구의 부피 공식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공식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으면 돼요. 맞죠? 요거의 반지름에 대한 변화율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까? R 제곱이 나옵니까? 뭐죠? 건널비죠. 부피를 미분했더니 건널비가 되죠? 더 간단한 거 가볼까, 여러분?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이죠? 면이죠? 넓이죠? 그리고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원주가 나오죠?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미분하면 차원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3차원 부피를 미분하면 2차원 면이 나오고 2차원 면을 미분하면 1차원 직선이 나옵니다. 차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차수가 4차 됐다, 3차 됐다, 2차 됐다, 1차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위치, 속도, 가속도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은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은 가속도 함수가 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죠, 얘네들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통 S라고 쓰고, 속도를 보통 V라고 쓰고, 가속도를 A라고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도 그래도 아무리 인문 계열이지만 알아야 됩니다. 기본 개념만 잡을게요. 벡터하고 스칼라. 자, 벡터라는 거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 애들입니다. 시점, 시작점. 그 다음에 뭐 기준선을 바탕으로 방향. 그리고 그 크기가 있는 거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세 개가 있어야 돼.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것들이 사실 저 세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좌표 평면에 다루어지는 얘네들입니다. 즉 함수와 결이 같습니다. 결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뽑아내는 거. 벡터에서 크기 요소만 뽑아내는 거를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위치에 대한 대응되는 스칼라 값은 이동거리입니다. 속도에 대한 스칼라 값은 속력입니다. 가속력에 대한 스칼라 값은 가속력입니다. 근데 속력은 다른 말로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도가 요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크기. 얘도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짜증나는 거는 얘는 거의 얘를 씁니다. 얘는 거의 얘를 씁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조금 더 와닿게 한번 볼게요. 벡터는 우리 시점은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리고 방향도 사실 방향은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원래 2파이 단위로 다 돌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과들 중에서도 기하와 벡터를 선택한 애들이나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방향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평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X축일 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수직 운동을 하는데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그거 이상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원 운동을 할 때는 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우리 그 삼각함수 할 때 시초선이 있으면은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었죠. 맞죠? 각도 봤을 때 요게 3 플러스 30도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30도였죠. 그 정도? 이건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시점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자, 얘는 크기만 생각하면 되고 얘는 크기에다가
부호만 생각하면 되죠. 시점은 크게 고려하지 맙시다. 시점은 얘도 사실 시점을 둘 겁니다. 시작점은. 자, 그러면은 이거 확 와닿게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50m 갔다가 왼쪽으로 100m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200m 갔어. 위치는 어디입니까? 플러스 150이죠? 플러스 150인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50이죠? 플러스죠? 왼쪽으로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죠? 오른쪽으로 200이니까 플러스 200 하죠? 150이 됩니까? 위치는 150에 위치하게 있겠죠?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이동 거리는 얼마냐고 물어봤어. 얼마야? 350이죠. 실제 350m를 이동했죠. 그때 우리 여기에다 부호 신경 쓰나? 부호 신경 쓰나? 크기 요소만 따낸다고. 그냥 50 이동했고 100 이동했고 200 이동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위치랑 이동 거리가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느낌이. 저거는 부호를 신경 써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는 부호를 신경 쓰지 않는 값입니다. 속도와 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동차 두 대가 있어. 근데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가고 얘는 왼쪽 방향으로 시속 120km 더 갔다고 합시다. 속도가 큰 녀석은 누굽니까? 차 A, 차 B 있다. 누구의 속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속도는 뭐가 있다? 부호가 있다. 방향이 있다. A의 속도는 뭐야? 플러스 100입니다.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20입니다. 누가 더 커? 플러스 100이 당연히 더 크죠. 여러분들이 B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 거는 쟤네를 뭘로 생각한 거야? 속력으로 생각합니다. 속력은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크기 자체는 쟤가 더 크잖아. 속도 개념에서는 얘는 플러스 1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20입니다. 얘 더 크죠? 근데 요거의 크기, 절대값 씌워버리면 속도는 100이고 120이죠. 얘가 더 크죠. 요 개념을 여러분 은근히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철수 있다 그러고 0이 있다고 합시다. 0이는 여기 있다 시다. 철수는 매초 2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0이는 매초 1만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은 0이의 위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t, 0 이렇게 잡았죠. 얘는 0,10 마이너스 2t 잡았죠. 여기 왜 마이너스야? 왜 여기 플러스해? 얘는 아래로 가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좌표평면은 뭐 어떤 값을 다루는 영역이야? 벡터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뭐다? 벡터 값들을 다룰 겁니다.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벡터 값입니다. 방향이 다 있습니다.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끔 문제에서 속도 다 구해놨더니 속력 물어봐.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 다 구해놨는데 속력 물어봐. 그럼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추적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함수 계산하면 얘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값 물어보면 그대로 그냥 함수식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고 가끔 얘네를 물어보면 조금 고민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호 성분들을. 이게 뒤에 적분 활용해서 또 나오거든. 위치 속도 가속도가.
그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적분에서는 거의 얘만 물어봐. 그래서 항상 부호를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다.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더라. 맨 밑에 149쪽의 키포인트.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 왜 책을 줬는 거야? 왜 책을 줬는 거야? 학원을부터 그러잖아요. 공등분사잖아요. 가야 되나? 네. 오케이. 몇 번이지? 2번인가? 빠지는 게? 내일 아이고 수업 중에만 하는 거. 자, 150쪽 봅시다. 150쪽은 이제 예시를 3개 놔뒀는데 저거는 이제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길이인데 시간에 따른 변화율, 뭐 넓이인데 시간에 따른 변화율, 부피인데 시간에 따른 변화율.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x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도 할 수도 있고, 뭐 넓이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도 할 수 있습니다. 넓이를 길이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미분의 의미입니다. 뭐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뭐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 지금 뭐 벡터 스칼라에서 이게 좀 겁을 먹었을 텐데 아직은 스칼라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뒤에 적분에서 많이 나오고 미분에서는 거의 요거 3개만 다루면 됩니다. 실제 예제로 합시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x가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입니다. 자, x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줄게요. 그러면은 dx dt는 얘를 속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얘가 가속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미분. 자, 1번 보겠습니다. t는 3일 때 속도랑 가속도 넣기만 하면 되죠. 속도는 9, 가속도는 12.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t가 1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어. 얼마입니까?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물어봤으면 얼마야? t 대신에 1 넣으면 되죠? 속도를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답을. 속력을 물어봤으면 3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런 장난질을 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 벡터 값들은 부호 그대로 살려주면 되고 스칼라 값들은 무조건 양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말하니까. 그 다음 2번 별표 칩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집. 자, 이거 잠깐 그려볼게요. 위치 함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FT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죠? 위에 거 3차함수 ft라고 놓고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데 0하고 2에서 극값이 되더라. 어색하지 않죠? 자, 근데 이 ft가 지금 뭐야? 위치죠. f't는 지금 속도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잖아. 자, 위치 함수는 그려보면은 실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여기는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t는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초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아무 말 없더라도 t 왼쪽은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겠죠. 우리 타임머신은 없잖아. 지금 타임머신을 다루지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물체가 처음에는 음의 방향으로 갔죠. 떨어졌죠. 그러다가 2초 이 순간부터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했죠. 운동 방향 어디서 바꿨어? 우리 FT, F'T 입장에서는 어떤 지점이야? 우리 저런 지점 뭐라고 그랬어? 그냥 함수에서는 극점이었죠? 극점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위치 함수를 fx라 하면 극점입니다. 극점을 얘기합니다. 극점 어떻게 찾았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찾았죠? 누가 0 되는 지점? 속도가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응이 가능합니까?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속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t-2의 제곱이 나왔어. 요 점은 운동 방향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극점이 아니잖아. 운동 방향 안 바꿉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앞으로 가는 것 뿐이죠. 운동 방향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극점하고 성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물어보면은 언제가 극점인지를 찾으면 되고, 극점 F'X VT가 0이 되는 지점. 아까 전에 0하고 2였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0은 뭐야? 시작하는 순간이죠. 시작을 우리가 위치를 운동방향을 바꿨다고 하진 않지. 그래서 2초. 그때 뭐? 위치 2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위치는 벡터 값이죠. 부호 살려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137번 한번 해볼까? 위치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 번 미분해서 속도 함수,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까지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언제를 물어보냐면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를 얘기했죠. 그러면은 t0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가야겠죠. 시간은 순서대로 흐르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극점의 위치, 여기를 얘기하죠. t가 6일 때의 위치 가속도 물어봅니다. t는 6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8하고 5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진짜로 공통 물리할 때, 공통과학이라고 그러나? 공통과학 할 때 꽤 해봤을 겁니다. 위로 던집니다. 땅에 떨어지겠죠. 자, 특징적인 지점 세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출발, 그 다음에 최극점, 여기는 지면에 닿는 순간. 맞죠? 세 군데가 좀 특징적인 지점이죠?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요런 곡선이 있죠? 세 개를 그렸을 때 누가 저 빨간색 모양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위치 함수겠죠? 빨간색이 지금 뭐야? 저 공이 어디를 위치했는지를 쭉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위치 함수는 그리면은 그 물체의 움직임 자체가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시간선에 의해서 얘가 조금 벌어질 수는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1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한 100초 걸렸어. 저 던진 게 뭐 행글라이더 같은 거야. 오래 나는 애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모양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로로는 조금 좁아지고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든 요 빨간색 개형은 위치함수의 개형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다다르는 지점, 위치함수 이점에서 어떤 지점입니까? 그래, 그래프네. 극대죠. 극대니까 요 빨간 그래프 입장에서 극대죠. 그때 얘 얼마 됐습니까? 0이 되겠죠. F'X가 0이 되는 지점이 극점이잖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기도 하죠. 위에서 아래로 가다가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지점이죠, 저 지점이. 그리고 실제 물체 생각해봐봐. 이렇게 던지면은 올라갔다가 저 찰나의 순간 뭐해, 저기서? 멈추죠.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죠. 속도가 0이 되죠, 그 순간. 순간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순간은 어떤 걸로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최고점인 순간은 속도가 0인 지점입니다. 맞죠? 요 순간은 위치가 0인 순간이죠. 위치가 0이 딱 됐잖아. 지면을 파고들면 위치가 음수인 거죠. 근데 지면에 딱 닿으니까 위치가 0인 순간이죠. 포물선 운동은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순간 최고점, 요거는 아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하고 같은 말. 지면에 닿는 순간은 위치가 0 되는 지점이네. 요거를 특정해서 뭔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요런 높이 있죠. 그래서 요런 물체는 보통 0초일 때 위치가 0이 아니죠. 위치 함수일 때 t 대신에 막 상수값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수값이 저 출발지 높이를 의미하겠죠. t 대신에 0이었을 때 높이가 있잖아. 그리고 이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하면은 얘는 어지간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도 배웠다.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잖아. 얘는 어지간하면은 요거 나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 뭐가 있습니까? 얼마로 배웠어? 마이너스 9.8로 배웠나? 그냥 9.8로 배웠나? 마이너스 9.8이죠. 왜? 어디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오죠. 음의 방향이죠, 항상. 마이너스 9.8하면 계산이 좀 더러우니까 보통 마이너스 10 줍니다. 미분해봐봐, 문제 풀 때. 딱딱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게 문제를 만들지 않고. 가봅시다. 자, 위치 함수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랍니다. 한번 미분해 봅시다. 주죠. 너무 터무니없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서 문제를 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돌을 던지고 난 후에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여기 3 넣으면 되죠.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0.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0. 자,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언제입니까? 얘가 얼마 될 때? 0 될 때죠? 2초죠. 됩니까? 2초죠. 돌의 최고 높이는, 그 t는 이를 어디다 넣으면 돼? 위치에다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돌이 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몇 초인지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얘가 언제 0 되는지 찾아야겠죠. 위치가 0 되는 순간, 그러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5 나눠주면은 t가 몇 초나 몇 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초나 5초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초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저 마이너스 1초는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존재했다면 다 쓸 곳이죠. 근데 없죠. 그래서 5초일 때 뭐? 속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 의미하는 바만 찾으면은 그거에 대한 값들을 시간적으로 찾아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하나만 풀어볼까? 139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연습 3.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봤더니 그때 t가 얼마입니까? 2a분의 50이죠. 걔가 얼마래? 5라고 알려줬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얼마? a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5를 위치함수에 넣기만 하면 되죠. 165m 나옵니다. 높이 넣어주면은. 그래서 위에 키포인트에 있는 3포인트 정도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알아야 딱 알고 그때그때 거의 반사적으로 써야 됩니다. 최고 높이 도달했다? 속도가 0인 것이구나. 땅에 떨어진다. 즉 지면에 도달했다. 높이 위치함수가 0이구나.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따로 잘 주진 않습니다. 1, 2번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3쪽 갑시다. 자, 속도, 가속도와 그래프 문제에서는 여러분 Y축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Y축 잘 보기 적어 놓으세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세 문제 다 눈으로 같이 풀게요. 예제 35번 보겠습니다. 일단 VT 그래프죠. 맞습니까? VT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죠. 도함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극값이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기죠. 3이랑 5에서 극값입니까? 그럼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3초, 5초 2번 나오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3초일 때 점피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2초일 때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t가 2초일 때 속도 자체가 양수죠? x축 위에 있죠? 맞습니다. 자, 디귿. 5초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이랬는데 가속도 자체는 속도 함수를 다시 미분해야 되죠. 그럼 이 속도 함수 입장에서 가속도는 기울기 함수죠. 그럼 이 속도 함수 5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뭔진 몰라도 양수죠. 느낌 옵니까? 디귿은 틀렸죠. 가속도 0 절대 아니죠. 저 3하고 5 사이에서 가속도 0인 지점 있죠. 0하고 3 사이에서 가속도 0, 접선의 기울기 0인 지점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140번은 똑같이 속도 함수니까 패스하고 141번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함수입니까? 위치 함수죠. 이 궤적 자체가 뭐다? 실제 물체의 움직임 궤적이라는 거죠. 그럼 운동 방향 몇 번 바꿉니까? 3번 바꾸죠. 1초에서 한 번 바꾸고 저 1과 3 사이에서 한 번 바꾸고 3과 5 사이에서 한 번 바꾸죠. 실제 저렇게 움직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3의 위치에서 출발한다. 맞죠? 시작했을 때 위치 3 맞습니다. 자, 5초일 때 속도는 0이다 그랬죠? 지금 주어진 함수가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위치 함수 입장에서 5초의 접선의 기울기죠. 틀렸죠? 양수죠. 누가 봐도. 0에서 1 사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누가 봐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위치 그대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0부터 1초까지는 아래로 갔다가 1초부터 3초까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3초부터 5초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5초부터 다시 올라가는 함수죠. 디귿 틀렸죠. 기억만 맞다. 그래서 뭐를 예민하게 봐야 된다? 어떤 함수를 다루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정확하게 보고 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위치 입장에서는 속도가 미분한 거고 속도 입장에서는 가속도가 미분한 거고 속도 함수 나왔으면 0 되는 지점들이 극값 후보고 위치 함수가 나왔으면 진짜 그냥 극값 위치가 극값이고 제가 그냥 fx인 거죠. 마지막 2페이지 볼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대신 뭐가 중요한 것은 요거 해줘야 되죠.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율은 d 뭐 dt 해줘야 되죠. 즉 요거를 t에 대해 미분해줘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요 동그라미 부분을 반드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미분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t에 대해서 표현 못하면 t에 대해 미분할 수가 없죠. 오늘 뭐 x 3승 마이너스 4x인데 얘를 t에 대해 미분할 수 있나? 못하죠.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얘는. 그래서 이런 내가 질문하는 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미분은 쉽죠. 그냥 내리고 맞추면 되죠. 가봅시다. 154쪽에 예제 36번 키가 165인 사람이 3m짜리 전봇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사람이. 근데 걸어가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매분 90의 속도랍니다. 우리가 90t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문제는 밑에 열심히 설명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닮은비 쓰는 겁니다. 그냥 닮은비를 쓸게요. 밑에 풀이 방법도 참 좋지만 닮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길이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65 대 K는 3대 90T 플러스 K입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죠. 그래도 근데 갑시다. 그러면은 3K는 1.65 곱하기 90 숫자 너무 더럽네. 이렇게 되나? 넘기면은 1.35 T가 어디서 나왔어? K죠? K는 1.35분의 148.5T죠. 나누면은 110T 나옵니다. 맞는데? 맞네? 맞죠? 110T죠. 여기가 얼마? 110T가 됐죠. 다 끝났습니다. 1번 뭡니까? 그림자의 머리 끝이죠. 자, 요거는 이 단어만 좀 알면 됩니다. 밑에 그림자 머리 끝하고 그림자 길이 나와 있죠. 그림자 길이는 요 길이 자체죠. 요게 그림자 길이죠. 그림자 길이가 얼마야? 110T죠. 변화율은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110. 2번 답은 110. 오케이? 머리 끝은 요 전체 길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머리 끝 자체만 찍어봐봐. 무슨 의미냐면은 머리 끝만 점을 찍는다 치면은 요 전봇대 기준으로서 요렇게 지금 머리 끝이 움직이고 있죠. 밑변 전체에 따라서 변하죠. 머리 끝 길이는 200T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화율 200. 속도라고 표현했는데 속도나 변화율이나 똑같죠.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죠. 그래서 밑에 식 뭐 되어 있는데 저것보다는 그냥 바로 닮음 하나 써가지고 얘네를 찾고 나면은 T에 대해 미분하면은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공을 던지면은, 돌을 던지면은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어나죠. 쫙쫙쫙 퍼져나갑니다. 쫙쫙.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씩 늘어나는데, 그럼 이 R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1초마다 20씩 늘어난대. 20t라고 놓으면 되죠.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입니까? 넓이 구합시다. 넓이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이죠. 넓이는 파이의 20t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400 파이 t 제곱입니까? 근데 얘의 뭐? 변화율 물어봤죠.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몇 초일 때 물어봤습니까? 4~6초일 때. 여러분 단위에 다 가로쳐져 있죠. 단위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값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부피 마찬가지죠. 하나만 해볼까? 자, 반지름의 그 길이가 이미 2cm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은 매 초 1씩 커진대. 그럼 반지름이 2 플러스 t로 넣을 수 있겠죠. 이 녀석의 부피 건널비식 써보겠습니다.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됩니까? 자, 부피의 변화율. 건널비의 변화율. 안에 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라서 지금 t가 안 나는 거죠. 원래는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근데 몇 초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었을 때는 몇 초입니까? 4 넣기만 하면 돼. 이런 느낌. 여기까지 합시다. 157쪽까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2분이 마무리됩니다.